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부터 좀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3월 20일자 수요일 문제입니다. 일단 읽어보시면 fx는 2차 함수, 그리고 gx는 1차 함수고요. 그리고 f0과 g형이 0이다, 0컴마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f5랑 g가 같다.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교점이 발생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집합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x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자연수 하나를 골라서 그 f라는 이차 함수에 집어넣은 값보다 크거나 같은 x 값들을 모으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g라는 1차 함수겠죠. 1차 함수에다가 같은 n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그 x 값들, 그보다 크거나 같은 x 값들을 합집합하여 두 집합을 합쳐서 그 원소 중에 최소값을 우리가 an이라고 지정하자. 이제 수열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만들어진 이 수열은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뭐 마이너스 40에 뭐 다음에 f에다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니까 좀 이런 관계를 뭐 형성을 시켜놨어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만족을 시킨다. 뭐 문제 다 읽어봤을 거니까. 자, 그럼 일단은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 아니냐면, 사실 아마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일단 먼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마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0,에서 만난다라는 느낌을 아마 막 이것저것 스케치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먼저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 집합에서 만들어지는 AN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해석하셔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이제 AN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필. 일단은 지금 AN은 fx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았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fx의 그래프가 있고 뭐 gx가 이렇게 직선으로 있다 쳐봐. 뭐 교점 같은 것들은 나중에 고려하고, 그럼 어딘가에서 n이라는 자연수 값에 대응되는 fn 값과 gn 값을 하나씩 체크를 해봅시다. 얘가 이제 곡선 위에 있는 fn이 될 거고, 얘가 이제 gn이 되겠죠? 그럼 우리 말하는 저 두 개 합집합할 때 이 집합들은요, 앞에 있는 집합 같은 경우는 fn보다 크거나 같다라니까 요 직선 위에 떨어져 있는, 그쵸? 점들 x 값들, 실수 값들이 되겠죠. 요것들이 이제 저 집합이고 앞에 있는 집합이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집합은 gm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과 이 파란색 라인을 통해서 집합의 원소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 두 개를 합쳐서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시로 잡은 요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fn 자체가 이제 an이 대응이 되겠죠.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겠지, 그치? 왜냐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이제 뭐 대소관계가 바뀌면서 여러 개 교점을 발생을 시키면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이제 GN이 더 작았기 때문에 집합의 이 원소들이 사실상 G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원소들이 이제 전체 집합이 될 거고 합집합이 될 거고, 그래서 GN 값이 AN이 대응이 된 건데, 분명히 이 대소관계가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AN이 FN 값에 대응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AN이라는 게, 그렇죠? 결론 AN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FN 값 또는 gn 값 중에 뭐한 거? 작은 거. 작은 걸 골라가지고 이제 수열의 항으로 지정하자면 되는 거야. 그래서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를 스케치한 뒤에 누가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한 크기 비교로 통해서 항들을 발생시킨다 라는 느낌으로 일단 집합과 일단 이 수열 AN의 어떤 그 이제 항이 발생되는 원리를 일단 먼저 해석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fx와 gx의 그래프 개형,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다 하나씩 그려볼까요? 여기다 할까? 위에다 합시다. 공간이 많지 않은데 그냥 합시다. 여기다 합시다. 네, 뭐 따뜻하네요, 그렇죠?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 장을 그려야 되니까. 일단은 fx가 gx랑 이제 원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 5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뭐 5,F5가 지금 뭐 이런데 양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상대가 가능하겠죠. 0,0에서 만나고 뭐 이제 음수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교점이라고 친다면 그때 원점과 이어준 이 친구가 이제 gx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리고 이차 함수는 이 두 점을 지난 이차 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대응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무거나 하나 그려 보면 뭐 이런 느낌의 이차 함수가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위로 블록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케이스를 고려보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나와. 뭐 이런 것만 그려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더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점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축이 지금 요 0과 5 사이에 들어가는 케이스들 예시로 잡은 거잖아. 근데 사실은 축이 저기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그림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로 블록이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올라가서 2차 함수의 이 꼭지점이 5보다 바깥에 존재하면서 요렇게 넘어가는 요런 느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 자, 근데 여기서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점검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개형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만들어질 수 있는 개형의 가능성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 본 것처럼 누가 크고 작은지에 대한 어떤 상태 관찰만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의 개형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위로 블록인 녀석이 뭐 실제 2차 함수 그래프였다 하시면 작은 거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함수들 따라가시면 되겠죠. 지금 직선에서 작고 그 다음에 요쪽고 이제 직선 아래 곡선이 떨어진 거죠. 위로 블록인 걸 예시로 잡는 거야. 그럼 요렇게 내가 그린 이 노란색 직선과 곡선의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위에 이제 수열의 항들이 시각적으로 이제 찍혀 나간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아니면은 뭐 이번에는 아래로 블록인 함수를 만약에 2차 함수 fx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때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2차 함수를 따라가다가 요 직선을 따라가는 이 파란색 그래프 위에 뭐 이제 1, 2, 3, 4 막 찍혀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다른 것들도 뭐 좀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수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본다고요. 근데 그때도 어떤 공통점을 느껴야 되는 거냐면 사실 0과 5라는 이미 교점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던 요 구간 사이에서는 뭐 어떤 케이스가 됐든 간에 항상 fx가 크거나 항상 gx가 클 수밖에 없겠죠. 0과 5 사이에서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냐면 사실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의 구좌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이제 5인 거니까 사실 이게 두 개를 차함수로 표현했을 때 초고차계수는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P값에 의해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달라질 수 있고 뭐 그래프의 폭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케이스 외에는 다른 상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0과 5에서 만나는데 P값이 양수다 하면 아래로 블록인 이런 모습이 fx 빼기 gx가 될 거야. 자, 우리 fx가 큰지 작은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fx가 gx보다 크냐 작냐를 보고 싶은 거니까 만약에 이제 5라는 교점 안쪽에서 뭐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fx 빼기 gx 함수값이 음수인 거니까 이때는 gx가 더 크고 fx가 더 작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아니면 0과 5에서 만나면서 이제 위로 블록인 느낌이 나올 수 있겠지. 내가 지금 그려낸 거는 f 빼기 g예요. 얘도 f 빼기 g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 말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fx랑 gx를 따로따로 그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대응이 되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두 함수의 차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여 이제 그려보면 사실 0과 5를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 또는 0과 5를 지나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 말고는 등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가능한 케이스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족권에 보면 벌써 공간이 없네. 가족권에 보시면 그 좌변에 있는 A1부터 A5까지 그러니까 A1부터 A5 이렇게 씁시다. 그냥 요거의 합이 마이너스 40에다가 더하기 F1부터 F 어디까지 F1부터 이렇게 쓸까? F5까지 의 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앞에 있는 A1부터 A5까지라는 게 결국 뭐 요 그래프가 되냐 요 그래프가 되냐 어떤 상황이 되냐도 다르겠지만 F1부터 F5까지 합이 되던가 또는 G1부터 G5까지 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0과 5 사이에서는 항상 fx가 크거나 항상 gx가 크거나 한 두 가지 상황밖에 안 된다. 뭐 f가 컸다, g가 컸다 하는 경우들은 없다. 그 정도를 이제 캐치하셨으면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 특히나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안 되죠. 왜냐면 F1부터 F5까지 합이 여기서 바로 소거가 일어나면서 마이너스 40은 0, 모순이 뜨니까 이 케이스는 불가능한 거고 결국 우리가 정답이라고 이제 인정해야 되는 케이스는 G1부터 G5가 요게 A1부터 A5까지 대응이 되는구나. 그 말은 1, 2, 3, 4, 5 요 구간 안에서는 gx 그래프가 fx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즉 gx가 더 작은 상태에 대응이 된다는 거니까 얘가 더 작다라는 얘기는 앞에 게 더 크고 작은 걸 빼주면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수가 0부터 5까지 양수가 되는 요 케이스가 정답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P값이 음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P가 음수구나. 됐나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상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왜냐면 결국 우리는 차함수를 가지고 들이 나열되는 규칙을 정확하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끌고 옵시다. G1부터 G5까지인데 우리가 차구조를 갖고 있으니 이제 차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넘겨주면 되나? 그러면 F1부터 F5까지 합해서 그치? 빼기 G1부터 G5까지 합을 빼준 게 얼마다? 여기 이제 40이라는 구조가 사실 가조건의 이제 진짜 조건인 건데 이 40이라는 수치를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이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돼? F1 G1 그다음에 F2 G2 이 함수값이 다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를 차례로 대입하는 값이 될 거고 사실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2.5일 테니까 1에서 발생한 함수값과 4에서 발생한 함수값 2에서 3에서 발생한 함수값이 서로
높이가 같겠죠. 그래서 1 한번 넣고 그 다음에 2 한번 넣고 2배 해주시면 되겠지. 여기다 1 한번 넣고 그 다음에 2 한번 넣고 더해서 2배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0p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권에서 40이라 얘기를 했으니 최고 추한 계수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까지 했으면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 이 자리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요 차함수의 구조는 이미 밝힌 거고, 자 물론 fx의 상태와 gx의 상태를 독립적으로 그렸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 내가 지금 몰라요. 사실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뺐을 때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나조건에 A4랑 A5랑 A7을 이제 계산을 해보라 했는데 그걸 등차 수열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AN의 구조를 다 파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N이 1부터 5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AN의 항들이 G1부터 G5 값에 대응된다 했으니까 사실 GN이라는 이제 1차 함수에 N을 집어넣은 요런 이제 시계 구조를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N이 되겠죠.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래서 n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f를 골라가지고 an이 이제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함수값을 항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미 시계 구조가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차함수로 일단 두 함수를 뺐을 때 시계 구조 완전히 알기 때문에 사실 gx라는 함수를 이제 원점지라는 1차 함수인 거니까 뭐 kx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간단하게 미지수를 도입해 설명해 주시면 사실 이 gn과 fn을 완전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수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k니까 kx를 잡았으면 얘는 kn이 되겠죠. kn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fn 같은 경우는 여기다 kx 넣어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그치? 마이너스 2n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n 제곱에다가 이게 전개하면 플러스 10, 그러면 10 더하기 kn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지수 k 하나만 포함된 수열로서 an이 완전히 작성이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겠죠. 여기서 a2는 윗줄 체크하시면 되고, a5인가? a2가 아니야? a4야? a4는 윗줄에다 4 넣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a5도 뭐 윗줄에 넣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a7은 아랫줄에 넣어서 체크하셔서 등차 중간 관계 이용하시면은 k값까지 완전히 결정이 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자잘한 계산이라서 내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대단히 어렵진 않지만 요 집합 해석으로 이제 수량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fx랑 gx의 관계들을 뭐 이렇게 독립적인 스케치를 뭐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구조는 누가 크고 작은지를 보는 거니까 차함수로서 관찰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